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3도, 안동이 31.4도, 포항이 28.1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를 비롯해 포항이 28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 있죠.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원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립니다. 의견 조율을 학교에서 좀 하기도 어렵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교 처분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구에서는 행정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교육청에 청구하는 건수가 한 해 2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때 입시제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런 행정소송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학교폭력회의를 연 것은 학교폭력 소송에 따른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와 판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원회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조차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해진다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학폭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학폭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법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컨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 측 인사 서류와 근무 시간표 등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형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을 상대로 이월드 측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열차 뒤편 발판에 올라서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기구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감식한 국과수는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월드가 대구시로부터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이월드를 포함한 기업 9개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며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명으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나 전체 직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비정규직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가 88%인 77명으로 지난 16일 다리 절단 사고가 난 22살 A씨 역시 단시간 노동자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출납 등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도맡을 주거래은행, 이른바 도금고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출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해서 금융기관들의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3년마다 재선정하는 주거래은행 평가 기준이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은행의 신용도, 수신금리, 그리고 협찬금 같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5개 항목을 살펴보는 건 종전과 같지만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던 협찬금의 배점을 낮추고 금리 점수를 높인 겁니다. 과거 금고심사에서 은행권이 경상북도에 제시한 협찬금 규모는 약 33억 원. 이 돈은 경상북도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이 가장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선 배점이 낮아진 협찬금 규모를 줄이고 대신 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반대로 협찬 규모를 더 늘려서 경쟁은행과 점수차를 벌릴지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관리 능력의 비중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자동 현금 인출기가 많은 은행에 가점을 주기로 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현재 8조 원 규모의 일반 회계 금고는 농협이, 2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 금고는 대구은행이 각각 10여 년째 맡아오고 있습니다. 바뀐 기준이 경상북도 금고지기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반기 지역 금융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가 확인된 이후 예비검사 강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이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한 방패물의 핵종 농도를 특별 조사한 결과 전체 80% 이상에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오류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방패물 관리 시스템 미비, 교차 검증 인프라 부족 등으로 드러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방패물 예비검사 강화와 핵종 교차 분석을 비롯해 방사능 검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비검사를 이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패물 이제 핵종 분석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검증 능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특히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할 때 모든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발생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자체 방사능 검증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방사능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 의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은 지금 경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안이 결국에는 원안이 통과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방패물 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은 다음 달쯤 조사 결과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직원 2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구시가 수사를 의뢰해 인사서류와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장은 지난 2015년 공개 채용 때 필기시험 내부 기준을 갑자기 변경하고 면접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옛 직원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창립돼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행정보조원과 연구보조 인력 등 450명으로 구성돼 지난 연말 경상북도와 첫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면제 5,000시간 인정과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등 105개 조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